안녕하세요.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에 이런 감동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저희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함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엔 한국이라고요? 또 아시아 노선으로 배정된 건가요? 배정된 노선 바꿔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승무원 그만두겠습니다. 예의도 없고 시끄럽고 본인밖에 모르는 아시아 승객들 정말 너무 싫습니다. 비행 때마다 남자 승객분들은 노골적으로 신체 부위를 쳐다보며 성희롱 발언은 물론이고 은근슬쩍 저희 몸을 만지는 승객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제 꿈을 승객들 때문에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아시아 노선을 담당했던 프랑스 출신의 여성 승무원이 중국행과 한국행 노선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사연자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스튜어디스로 근무하고 있는 아멜리에라고 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저희 항공사에서도 수많은 항공편을 운항하며 매일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잠시 들려드리자면 어린 시절 제 또래의 예쁘고 날씬하고 키가 큰 여자아이들의 꿈은 모두 스튜어디스였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비행기를 타는 일이 많아 동경하고 꿈꾸었던 직업이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는 바깥 풍경과 야경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이런 특별하고 멋진 곳에서 예쁜 유니폼을 입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비행기를 탄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경험이자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비행을 마치고 유니폼을 입고 걸어다니면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으며 좋은 남편감을 얻어 시집을 잘 갈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뿐만이 아니라 운동, 식단 조절 등 많은 노력을 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예쁘장한 외모로 담임 선생님께서 스튜어디스가 되는 건 어떤지 물어보셨고 스튜어디스 학과를 권유해 주셔 지원하게 되었어요. 지원한 후에는 채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해요. 면접 과정은 꽤 길게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내내 영어로 대화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저희 지원자들의 영어 실력은 빠짐없이 평가되며 실제로 얼마나 잘 표현하고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는가를 정말 중요하게 본답니다. 프랑스 항공사 승무원들은 높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서 힘들긴 했지만 그간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이 면접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릴 적 꿈인 스튜어디스가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지원했을 때는 경쟁률 또한 엄청났는데 25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저는 당당히 새내기 스튜어디스가 될 수 있었어요.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주는 임무를 맡고 있는 항공사 스튜어디스들은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행객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감동을 받기도 해요. 스튜어디스들은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항상 밝은 얼굴로 기내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내에 탑승한 승객들은 신사적인 분들도 많지만 도가 지나친 요구를 하는 진상 손님들도 많이 있어요. 처음 3년 동안은 중국 노선을 다녔는데 직접 스튜어디스가 되어 중국인들을 상대하다 보니 겉으로 보였던 스튜어디스의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중국인들의 잦은 비매너와 무례한 행동으로 중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갖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제가 첫 비행을 했을 때는 꿈을 이룬 첫 비행이라 중국인들의 문화를 공부하며 준비를 했는데 그날은 비행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승객이 탑승했고 대부분의 승객은 중국인들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문을 여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한 중국인 여성 승객이 너무 덥다며 답답한 기분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비상구 문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문을 닫으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여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비행기 밖을 바라보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경우 탑승이 제한되며 체포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후에야 중국인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안전을 무시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행이 출발했지만 중국인들은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비행기 안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국인 승객들은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큰 목소리로 대화하며 떠들었어요. 다른 분들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으니 기내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큰 목소리를 내며 자유롭게 말하지도 못하냐며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승무원들을 보며 휘파람을 불고 몸매를 평가하고 치근덕거리며 은근슬쩍 저희의 몸을 만지며 저희를 희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장님께서 상황을 인지하고 차분한 태도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사무장님에게 심한 욕을 하며 뺨까지 때리더군요. 결국 남자 승무원들 몇 명이 더 와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돌아갈 때 보인 중국인의 비웃는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비행에서도 항상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몇 가지 일화를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 승객들은 기내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스튜어디스들을 폭행하는 상황까지 뉴스로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벌이는 이러한 행동들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항공기 격리를 위해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데 호텔비가 아깝다며 공항 ATM 부스에서 오시며 신발, 양말까지 벗어놓고 숙박을 하는 무개념의 중국인 관광객들도 있었어요. 비행기 출발을 저지하기 위해 활주로에 난입한 중국인 커플도 있었고 중국에서 항공기 탑승 시간에 늦자 이미 출발한 항공기를 잡으려고 활주로를 침입해 항공기를 타려고 한 중국인 가족들이 처벌받은 일도 있었어요. 또 기내 창문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창문을 긁어 자신의 이름과 함께 여행인증 낙서를 했는데 단순한 낙서를 넘어 날카로운 물체로 인해 창문이 파손되어 승객들의 안전에 큰 위협을 할 수 있었어요. 2018년에는 비행기에 탑승한 중국인 승객이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문을 여는 바람에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었어요. 믿기 힘들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한 글로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 중국인들을 가장 많이 상대해야 하는 중국 스튜어디스 선발 과정이 공개되어 큰 논란이 있었죠. 중국에서 스튜어디스는 기본 경쟁률 200대 1로 중국 내 여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라고 해요. 스튜어디스 지망생들은 스튜어디스로 선발되기까지 받는 교육과 심사에서 평가 점수를 받는데 교육 훈련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스튜어디스로 선발될 수 있어요. 수백 명의 지망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단체로 합숙하며 교육을 받는데요. 모델들이 받는 기본적인 자세 교육부터 시작해 키와 손, 발, 다리 등 외모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받고 심사 과정에는 비키니를 입고 하는 심사도 존재하는데 300명이 넘는 인원이 비키니를 입고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받아요. 이뿐 아니라 야외 교육 훈련에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튜어디스 유니폼을 입고 모내기에 투입되기도 하는데 교육이라고는 해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모내기를 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훈련에서는 재난사태에 대비한 목봉 훈련과 유격 훈련이 이어지는데 군복을 입은 지망생들이 여객기 내부 테러를 대비해 특공 무술도 배우는데요. 지망생들끼리 서로 격투를 하며 훈련을 해요. 근지구력 향상을 위해 스튜어디스 복장을 입고 맨발로 산을 오르기도 해요. 한랭 지방에서의 사고를 대비해 스튜어디스 복장을 입고
눈밭에서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한파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훈련을 진행해요. 이 모든 훈련을 통과해 합격점을 받아야 스튜어디스 명찰을 달 수 있다고 하니 이렇게 혹독하게 시키는 모습을 보면 마치 다가올 진상에 대비한 훈련을 보는 것 같았어요. 중국 노선은 이렇듯 하늘 위의 극한 직업인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저는 너무 힘에 부쳐 중국 노선에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회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했지만 내부 이동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었고 다른 국가 노선은 이미 인원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 자리가 생길 때까지는 중국 노선에서 일을 계속해야만 했어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스튜어디스를 포기할 순 없었기에 버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아시아 노선에서의 근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이제는 중국행 노선이 아니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K-팝, K-드라마, K-영화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서 한국 노선에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로 한국행 노선을 담당하게 되면서 제 삶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행으로 배정받았을 때는 같은 아시아인들인데 중국인과 별반 다를 게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중국인들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스튜어디스를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운항을 시작한 날 같이 일하는 스튜어디스 모두가 한국행, 특히 인천행 항공 근무에 배정되면 항상 기분이 좋았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 이유에 대해 물으니 한국인 승객들은 대화하기도 편하고 매너가 좋기 때문에 가장 선호한다고 말했어요. 매너가 좋다고? 전혀 다른 반응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몇 번의 비행으로 한국인 승객들을 경험해보니 비행은 늘 전쟁터 같다는 생각으로 각오를 다지고 일을 하는데 한국인 승객들은 예의 바르며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가 없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승무원들도 한국인 승객들에 대해 그렇게 극찬을 했구나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준비가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한국행에서는 편안한 비행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기내식이 언제 나올지 바로 눈치를 채서 서비스한다 싶으면 테이블 세팅을 미리 완료해 놓아요. 다른 노선의 경우 어떤 음식이 드시고 싶은지, 생선과 육류 중 어떤 걸로 준비를 해드릴지, 굽기는 어느 정도로 해드릴지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한국 승객분들은 먹고 싶은 기내식 종류도 미리 정해두고 한 번에 주문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승객분들에게 각각 여쭤볼 필요도 없었고 미리 서빙받을 준비를 해두시기에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기분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지상 근무자들이 발권을 할 때도 한국인들은 무리한 요구가 없고 수화물 무게 규정에 있어서도 초과되는 무게가 없는데 무게를 딱 맞춰서 오기 때문에 발권 또한 가장 빠르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시간관념이 철저해서 체크인 카운터에도 제 시간에 오고 늦거나 비행기를 놓치는 분들도 없다고 해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 승객들은 무례함의 대명사인 중국인 승객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배려가 너무 감사해서 한국인 승객분들을 위해 한국어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분들에게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넨 것만으로 외국인이 한국어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를 고맙게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신답니다. 어느 날은 긴 비행으로 많이 지치고 힘든 날이었는데 중년의 한 여성 승객이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힘내세요. 라며 음료와 과자를 건네주시더군요. 저를 보면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딸이 생각나신다면서 딸 생각에 측은한 마음이 든다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고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스튜어디스로 일해왔던 힘든 일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선을 담당하면서 스튜어디스로서 느끼는 보람과 감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 승객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고 있고 앞으로도 항상 최선을 다하며 승객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이번 비행이 끝나면 휴가 때 가족들을 데리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